금손 영진이에요. 대한민국의 흔한 20대 여자.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엄청 했거든요. 뭐 카페, 편의점, PC방, 분식집, 민속촌? 아무튼 제가 이렇게 미친 듯이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는 바로 차 사고 싶어서. 근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차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여기저기 물어봤어요. 어떤 차 사야 되냐고. 그랬더니 다들 하는 얘기가 저 차는 경차지. 저 차는 경차지. 아무튼 경차사래요. 그래서 조금 알아보려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돈 쓰는 건데 꼼꼼히 알아봐야겠죠? 새 차 산다, 새 차 산다, 예! 경차 추천, 예! 오, 캐스퍼? 캐스퍼 뭘까? 안녕하세요. 캐스퍼 웹사이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자동차 저널리스트이자 인플루언서 최서영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캐스퍼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볼 거예요. 마침 한 분이 캐스퍼 웹사이트에 오셨네요. 솔직히 주변에서 경차 보라 그래가지고 경차 보긴 하는데 이거 솔직히 경차 싼 거 말고는 좋은 거 없지 않나? 확실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경차의 가장 큰 매력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대충 만들 수는 없어요.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고객들의 기대까지 낮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가령 힘이라던가 편의성, 특히 안전에 대한 기대는 다른 차 못지않게 크니까요. 그래서 경차는 어쩌면 다른 어떤 차보다 개발이 더 힘들어요. 가격이나 공간처럼 뚜렷한 한계를 극복해야 되고 거기에 안전까지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충 만들 수 있는 차가 아닌 거예요. 특히 캐스퍼는 기존 경차들의 한계를 초월하려고 더 많이 노력한 차예요. 자, 그런 노력들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실 겁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볼까요? 보통 경차들은 계란이나 식빵처럼 생겼는데 캐스퍼는 SUV처럼 생겼네? 경차하면 계란이나 식빵처럼 귀여운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늘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어리거나 초보 운전자만 탈 것 같다? 같은 선입견 때문에 은근 무시당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캐스퍼는 경차의 고정관념을 깨려고 엔트리급 SUV로 개발됐어요. 당당하고 강인한 디자인 때문에 이 생긴 것만으로 절대 무시당하지 않는 경차가 바로 캐스퍼죠. 그 덕분인지 캐스퍼는 꽤 다양한 연령층에 고르게 판매가 됐어요. 조사 결과 의외로 40대 이상 구매 비중이 꽤 높은 편이었거든요. 이 말은 SUV 스타일 덕분에 연령 구분 없이 선택받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비율은 경차 같지 않고 괜찮네. 캐스퍼가 다른 경차들과 다른 건 비율이 좋다는 거예요. 비결은 바로 높이와 휠입니다. 근데 높이는 비율뿐만 아니라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보통 경차는 폭이 제한돼서 키를 높여서 공간을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키가 너무 커지면 코너에서 넘어지는 위험한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캐스퍼는 설계 때부터 공간과 안전을 모두 고려해서 1575mm라는 최적의 값을 찾은 거죠. 그리고 캐스퍼는 17인치 휠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휠이 크면 시선의 무게가 아래로 향해서 안정감이랑 균형감이 좋게 표현돼요.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지상고예요. 캐스퍼가 엔트리급 SUV로 개발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급 대비 캐스퍼는 지상고가 175mm로 가장 높죠. 덕분에 캠핑이나 차박하려고 조금 거친 곳으로 갈 때도 걱정 없어요. 아까 40대 이상 분들도 캐스퍼를 많이 사셨다고 했잖아요. 그분들 주말 농장에 갈 때 이 높은 지상고 덕을 보셨을 거예요. 뭐 이거 나 혼자 타고 다닐 거긴 한데 이거 실내가 좁아서 출퇴근용밖에 안 되겠는데. 물론 경차는 실내가 확실히 컴팩트해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이유는 길이 3600mm, 폭 1600mm 이하로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이 크기를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무척 중요해요. 캐스퍼도 그렇죠. 특히 시트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선
한번 앉아볼까요? 오, 아늑해요. 공간도 공간인데 일단 캐스퍼 시트에 딱 앉아보면 타고 내리기가 의외로 편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유는 캐스퍼가 다른 경차에 비해서 이 시트의 포지션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SUV들이 타고 내릴 때 의외로 편하잖아요. 그래서 캐스퍼도 차체 구조를 개선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대시보드랑 시트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일렬 시트를 이렇게 뒤로 살짝 밀면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이걸 워크스루라고 하는데 이게 좁은 곳에 주차할 때 정말 유용해요. 다음은 2열입니다. 그 전에 뒷좌석 도어부터 볼게요. 캐스퍼의 뒷좌석 도어는 이렇게 랩도어로 설계해서 내릴 때 허벅지나 종아리 뒤에 먼지나 진흙이 묻는 걸 최소화했죠. 스타킹 뒤에 흙 묻어 있으면 보기 흉하잖아요. 안으로 들어와 보면 1열처럼 2열도 워크스루가 쉬워요. 이렇게 동급 대비 센터 터널 높이가 낮거든요. 게다가 2열 시트는 앞뒤로 최대 160mm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뒷좌석에 사람이 타야 될 때는 이렇게 뒤로 살짝 밀 수 있죠. 게다가 최대 39도까지 리클라이닝이 되니까 제법 편하겠죠. 반대로 짐을 좀 더 실어야 한다면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트렁크 공간을 조금 더 넓힐 수 있어요. SUV들은 뒷좌석 접을 수 있던데 캐스퍼도 접으면 좀 더 넓어질라나? 당연하죠. 이렇게 뒷좌석을 접으면 최대 301리터까지 커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뒷좌석이 완전히 납작하게 접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1열도 완전히 접을 수 있다는 것. 이걸 풀 폴딩이라 하는데 세계 최초로 캐스퍼에 적용된 아이디어죠. 이렇게 1열을 완전히 접으면 차박이나 캠핑도 가능해요. 실제로 조금만 찾아보면 캐스퍼로 차박 캠핑을 즐기는 분들 컨텐츠도 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짐을 더 많이 실어야 한다거나 혹은 창업을 생각해서 업무용으로 구입하시는 거라면 밴도 있어요. 뒷좌석이 고스란히 트렁크 공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940리터 공간에 최대 300kg까지 짐을 실을 수 있어요. 오, 생각보다 앞에 수납 공간이 있는 거 좋다. 근데 이거 앞에 물건 넣으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수납 공간이 이것뿐인가? 잠깐, 캐스퍼의 수납 공간 활용법 알려드릴까요? 먼저 여기에는 스마트폰 같은 작은 물건을 넣으면 편해요. 그리고 여기는 지갑 같은 소품을 넣으면 편할 거예요. 각도가 살짝 아래로 꺾여 있어서 물건이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크로스백이나 마이크로백 같은 걸 여기다 넣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동반석 시트를 접으면 노트북이나 도시락을 올릴 수 있는 트레이가 나오죠. 잠깐 야외에서 멍 하고 싶을 때 꽤 쓸모 있겠죠? 여보세요. 뭐해? 나 지금 차 보고 있어. 뭐 사는데? 캐스퍼 보고 있어. 경차? 그거 사고 나면 위험해. 작아서 위험하다는 소린 못 들었어? 경차가 그렇게 위험해? 경차하면 떠오르는 선입견 중 하나가 바로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전복 방지를 위해 설계 과정에서 높이를 조절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에 캐스퍼는 경제성, 공간 확보, 특히 안전을 위해서 차체 구조를 대폭 개선했어요. 무려 10가지 부분에 개선이 있었죠. 이 중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충돌 안전성을 위한 개선이에요. 예를 들어 높은 강성을 가진 핫스탬핑 부품이 12개로 확대됐고요. 차체 비틀림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체마다 서로 다른 강도의 소재가 사용됐죠. 그리고 또 하나, 캐스퍼에는 에어백이 7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에 동급 최초로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시트에 내장되어 있죠. 좌우 폭이 좁은 경차의 특성상 측면 충돌이 발생하면 1열 승객이 부딪힐 수 있죠. 일단 핫스탬핑 부품으로 측면을 한번 보호하고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운전자, 동승자끼리 부딪혀서 생기는 부상을 최소화해줍니다. 여기까지는 패시브 세이프티 개념이라면 반대로 액티브 세이프티 기술도 포함되어 있겠죠. 액티브 세이프티는 쉽게 말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인데요. 대표적으로 ABS, BAS, EBD가 있어요. 단어가 좀 어렵죠. 이건 모두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 EBD는 전자적으로 브레이크 압력을 계산해서 차의 앞뒤 제동력을 고르게 분배하는 기술이에요. 갑자기 강한 제동이 앞브레이크로 전달돼서 자세가 흐트러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때 EBD나 BAS, ABS가 자세를 제어해서 위험을 회피하게 도와주죠. 이런 기술들이 있으니까 경차는 무조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은 이제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카메라랑 레이더. 운전을 처음 하면 어디에 부딪히지 않을까? 이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캐스퍼에는 앞뒤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전방과 후측방에 레이더랑 센서가 있어요. 차선이랑 자동차, 보행자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죠. 그리고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사고가 예상되는 상황을 미리 경고도 해줘요. 이런 게 액티브 세이프티죠. 근데 여기 설명 보니까 안전할 것 같은데? 근데 너네 집 언덕 아니야? 응, 언덕이지. 올라가는데 힘들어할 텐데. 힘? 힘 모자랄라나? 경차는 아무래도 엔진 규격도 정해져 있어서 힘이 약할 수 있죠. 그래서 캐스퍼는 이 부분도 개선했어요. 특히 동급에서 유일하게 터보차저 엔진을 선택할 수 있게 구성했어요. 100마력에 17.5kg 포스미터 토크가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동급에서 가장 세단 거예요. 100마력이면 웬만한 소형차 출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토크예요. 회전력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출발할 때 가속력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이것도 캐스퍼 터보는 동급에서 가장 세죠. 그래서 언덕에서도 쉬지 않고 잘 달릴 거예요. 에이, 야 여기 100마력이라고 적혀 있네. 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야, 연비 생각 안 해? 어? 연비? 그만큼 힘을 쓰는데 당연히 기름을 많이 먹겠지. 기름을 많이 먹어? 경차인데? 캐스퍼가 다른 경차들과 달리 두 가지 엔진을 둔 건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예요. 사실 터보 엔진은 공기와 연료를 압축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힘은 더 좋은 대신 그만큼 연료를 많이 소비하긴 해요. 그래서 주행 환경에 따라선 1.0 MPI를 선택해도 괜찮아요. 출력은 76마력인 대신 복합 연비가 14.3km/L로 꽤 높은 편이죠. 게다가 SUV인데도 공기저항 개수가 0.36이라 공기저항이 적은 편이죠. 그리고 바닥에도 언더커버랑 디플렉터를 더해서 저항을 더 줄였습니다. 덕분에 어떻게 주행하느냐에 따라 연비를 능동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요. 야, 괜찮다잖아. 아이, 됐어, 끊어. 아우, 얘는 언제적 경차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SUV면은 그 4륜구동 뭐 그런 거 되지 않나? 캐스퍼가 엔트리급 SUV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4륜구동은 안 돼요. 대신 트랙션 모드를 바꿀 수는 있죠. 이렇게 트랙션 버튼을 누르고 다이얼을 돌려보세요. 그리고 스노우, 머드, 샌드 모드로 각각 변경하면 상황에 맞게 구동력이 달라져서 미끄럽거나 혹은 탈출하기 쉽지 않은 곳에서도 빠르고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죠. 근데 나 이거 운전할 수 있을까? 이거 밖에서는 작아 보여도 막상 운전석에 앉으면은 내 차가 세상 넓어 보일 텐데 이거. 맞아요. 밖은 작은데 속은 왜 그렇게 커 보이는지 처음 운전할 때면 누구나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운전 연수도 지원해드리고 만약 구입 후 1년 이내 사고가 나면 신차로 교환해드리는 차량 사고 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캐스퍼가 뭐라고 했어요? 엔트리급 SUV라고 했죠? 이 지상고도 높고 시트 포지션도 다른 경차에 비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운전석에 앉으면 의외로 시야가 탁 트여 있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눈높이가 높거든요. 동급 대비 시선이 55에서 65mm 정도 더 높은데요. 이게 운전석에 앉아서 보면 엄청 달라 보일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이, 더 넓게 보고 운전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폭은 딱 경차 규격이라 특히 백화점 지하 주차장 들어갈 때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리고 주차할 때 웬만한 공간만 있으면 그냥 들어가죠. 게다가
경차 전용 공간도 쓸 수 있으니까 마트 갈 때, 백화점 갈 때 진짜 편해요. 니나니뇨 오늘은 캐스퍼 오는 날. 여러분, 제가 드디어 캐스퍼 차주가 됐어요. 오늘 드디어 캐스퍼 오는 날인데 언제 오는 거야? 왔다. 왔다 내 캐스퍼. 너무 눈부셔. 안녕하세요, 영진님. 안녕하세요. 캐스퍼의 새로운 오너가 된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캐스퍼 웹사이트에서 구매해보니까? 되게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편하더라고요. 근데 그 차를 모르시는 분들이 주문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분들은 구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죠. 근데요, 계약하고 나서 추가하고 싶은 옵션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을 해도 결제 완료 전까지는 언제든 사양 변경이나 옵션 추가가 가능해요. 취소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계약하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죠. 그리고 조금 더 아쉬웠던 게 하나 있어요. 차를 사기 전에 직접 볼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라는 게 운전을 해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홈페이지에 구매 후기가 많아서 다행이긴 하더라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전부 다 실제로 구매하신 분들이 작성해 주신 거라 아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캐스퍼 볼 수 있어요. 캐스퍼 웹사이트에 가면 체험 전시 시승 안내 메뉴에서 캐스퍼가 전국에 전시되어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시승도 가능하고요. 시승도요? 그럼요. 현대자동차 드라이빙 라운지에서도 가능하고 소카존이나 그린카 같은 카쉐어링으로도 이용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주문하신 캐스퍼가 왔으니까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차량에 만족하셨다면 인수 확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비로소 캐스퍼의 오너가 되는 거예요. 저 하나만 더요. 캐스퍼가 경차라서 할인 혜택도 진짜 많잖아요. 취득세하고 등록세도 거의 면제받을 수 있고 유류세도 환급받을 수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 진짜예요? 그쵸. 그런 혜택들 때문에 경차를 세컨드카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게다가 캐스퍼는 중고차로 팔 때도 가격을 보장해주니까 이것도 꽤 괜찮은 혜택이죠. 와, 진짜요? 중고차 가격도요? 자, 이제 영진님의 캐스퍼가 왔으니까 한번 타볼까요? 네, 너무 좋아요. 안녕. 반가워. 하이. 오, 타기 진짜 편하네요. 아하.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띠리링 띠리링.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가자, 캐스퍼. 멋지다, 캐스퍼. 어머, 좋으셨나 보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캐스퍼 알고 보니 더 매력적인 차량 아닌가요? 여러분들과 함께 캐스퍼의 모든 것을 알아본 저는 최서영이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현대자동차의 이야기와 함께 다시 돌아올게요.